안녕하세요. 대치동에서 수능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대치동 빅마우스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죠? 이제 3월 교육청 모의고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육모, 구모나 다른 사설 모의고사도 여러분들 앞두고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못하면 수험생활이 진짜 지옥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이런 모의고사들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말이죠. 모의고사라는 게 저는 왜 존재하냐면은 여러분들의 약점을 잘 보완을 해서 노력을 끝까지 올바른 방향으로 지속할 수 있게 도와주는 어떤 방향타, 도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현장에서 보면은 오히려 이 모의고사 때문에 끝까지 지속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잘 보면은, 시험을 잘 보면은 오히려 공부를 놓게 되고, 못 보면 못 보는 대로 이제 공부를 놓게 되는, 이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공부 전략과 별개로 이 모의고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 우리가 살면서도 어떤 절대적인 상황이 중요하다기보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더 중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모의고사도 말씀드리겠지만 3월 모의고사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이 모의고사를 어떻게 대비하셔야 되는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상위권 친구들은 1, 2등급을 말하는 거고요. 이 친구들은 3월 교육청 모의고사를 치면 잘 본 경우에 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고 득이 될 수도 있는데 올바로 공부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실제 수능까지 유지되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 2등급 친구들은 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1, 2등급이 나오면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공부 방법이 맞구나. 이대로 밀어붙이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3월 모의고사는 이제 교육청 모의고사인데 이거는 평가원 모의고사나 수능하고 굉장히 좀 달라요, 스타일이. 그래서 교육청 모의고사를 1등급, 2등급 받은 친구들이 나는 이대로 공부하면 되겠다라고 방향성을 잡게 되면은 교육청 모의고사는 잘 볼 거예요. 고3들 같으면 4월, 5월, 6월, 7월, 6월은 아니죠. 7월, 8월 잘 볼 건데 평가원이나 수능 같은 경우는 잘 안 나올 확률이 굉장히 커져요.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인데 제가 그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한 학습 패턴을 그냥 맹목적으로 유지한다면 수능 성적이 안 좋을 확률이 크겠죠. 성적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오히려 크게 변할 가능성이 큽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뒤에서 말씀드리고요. 중위권 친구들은 이제 3, 4, 5등급 친구들을 좀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공부 방법이 어느 정도는 이제 형성이 됐지만 완전히 딱 잡힌 거는 아니고 그리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분명히 사고과정상에 어떤 치명적인 결함이 있어요. 오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고쳐줘야 돼. 이거를 고쳐줘야 되는데 혼자서 이제 고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근데 제가 많이 상담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권장을 드리면 자기 주관이 엄청 뚜렷한 친구들 있죠. 자기 주관이 엄청 뚜렷하고 고3이다. 그럼 혼자서 한번 해보세요. 요 경우에 저한테 이제 소수정예 수업을 맡기려고 하시는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꽤 계시는데 어차피 제가 정성껏 상담해드려도 아이들이 잘 안 하려고 해요. 왜냐면 고3 친구들은 그냥 1타 강사 강의 들으면서 혼자 하기를 좀 원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고3 때는 혼자 하게 내버려 두세요. 근데 고3 때 한번 얘가 했는데 잘 안 됐잖아요. 그러면은 N수 때, 재수 때부터는 혼자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이 친구들은 재수, 3수, 4수 강대나 시대인재를 간다고 해도 성적이 안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고3 때는 혼자서 좀 할 수 있게 내버려 두시고 N수 때는 얘가 국어를 여전히 못한다고 하면 빨리 소수정예 수업이나 다른 이제 방안을 좀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재수 때 어떤 과외 수업이나 이런 걸 했는데 잘 안 돼가지고 이제 불신이 생긴 경우에는 그 경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른 대안이 없다. 그럼 저한테 맡기시는 것도 방법일 수가 있겠죠. 어쨌든 간에
이 등급대 친구들은 학습 방향에 따라서 또 가르치는 사람이 어떻게 인도하느냐, 적절하게 피드백을 주고 칭찬을 해주고 끌어가느냐에 따라서 성적이 많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육모, 구모에서 점진적으로 성적이 오를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뭐 육모, 구모 때 계속 4등급이다가 수능 때 1등급 찍는 경우도 있고 뭐 육모 때 1등급이었다가 구모 때 뭐 3, 4등급이었다가 수능 때 1등급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끝까지 노력을 이어가야 된다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미 포기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3월 성적이 낮더라도 이 친구들은 공부를 하기만 하면 올라갈 수 있는 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오히려 좌절할 필요가 없는 등급대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뭐 이런 등급대의 친구들은 어휘라던가 또 공부 습관이라던가 이런 게 이제 안 잡혀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이제 뭐 기출 문제를 거의 암기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큰데요. 이런 식의 어떤 습관만 좀 잡아주게 되면 성적을 많이 올릴 수가 있습니다. 뭐 국어 성적이 뭐 노력해도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사실 뭐 인생이라는 거는 인과의 법칙이 성립을 하는 거죠. 어떤 여러분들이 인풋을 집어 넣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여태까지 실패했던 방식으로 다만 이제 양쪽으로 노력을 더 많이 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잘못된 어떤 과정이나 사고 과정이나 전략을 수정을 하고 교정을 하고 새롭게 적용하고 더 진지하게 질적으로 학습을 해나간다면 저는 안 오를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되는 이유를 찾지 마시고 그 되는 이유를 찾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월 모의고사 실제 통계 사례를 보면은 3월 모의고사에서 1등급을 받은 친구 중에 30-40% 정도는 실제 수능에서 하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가 이제 양적인 공부, 교육청 모의고사를 잘 보기 위한 공부를 지속했기 때문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되는 거는 교육청이나 사설 같은 경우는 계속 보잖아요. 수능은 딱 한 번 봐요. 그러니까 육모하고 구모하고 수능하고 또 달라요. 이렇게 다른데 완전히 다른데 여러분들이 이 교육청 모의고사를 1등급 받았다고 해서 이거를 그러니까 매달 학교에서 보잖아요. 또 학원에서 사설 모의고사 보잖아요. 그런 모의고사를 잘 보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수능을 못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반대로 3월 모의고사에서 4, 5등급이었던 친구들 중에 상당수가 2, 3등급 혹은 1, 2등급으로 오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친구들은 위의 친구들하고 다르게 적극적으로 자기의 공부 방법을 교정을 하거든요. 교육청에서 잘 안 나왔으니까 스스로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많이 바꾸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역전의 사례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점이 다르길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나 한번 살펴보시면 사설이나 교육청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지문 스타일상에서 지문이 길고 어려워요. 근데 요즘 수능 모의고사는 평가원 모의고사나 수능 같은 경우는 지문 길이도 비교적 짧고요. 좀 굉장히 이제 깔끔해요. 글 자체가 완전 스타일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익숙해지게 되면은 학생들이 이제 1대1 대응, 그러니까 선지에 있는 내용을 지문에서 그냥 숨은 그림 찾기식으로 이제 고르는 식으로 기계적으로 감으로 이제 찍는 그런 패턴이 많아요. 근데 수능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머리를 굴려가지고 이제 답을 골라야 되거든요. 한 번 더 과정을 거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스타일이 좀 다르다 말씀드릴 수 있고 문제 구성적인 측면에서 사설이나 교육청 같은 경우는 함정이 많고 변칙적인 문제가 많아요. 수능이나 평가원 모의고사도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사설이나 모의고사에서 이런 정도가 훨씬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주의를 해야겠고 선지 패턴에서는 이제 사설이나 교육청에서는 좀 헷갈리는 선지를 강제로 만드는 그런 느낌이에요. 수능이나 평가원 모의고사는 좀 깔끔하거든요. 그러니까 미처 내가 깨닫지 못한 부분 때문에 이제 답을 틀리는 느낌이라면 사설이나 교육청 모의고사는 그게 아니라 좀 어거지성이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뭔가 논리적인 근거가 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뭔가 이제 조금 지저분한 느낌이 드는, 풀어본 친구들은 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능이나 평가원 모의고사의 어떤 특성을 명확하게 알고, 사설 모의고사나 교육청 모의고사를 만약에 틀렸어. 근데 수능 스타일이 아니야, 평가원 스타일이 아니야. 그러면 좌절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자존감과 자신감을 지키시면 되겠고, 근데 만약에 여기에 비슷한 게 사설이나 교육청에서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걸 틀리면 철저하게 반성을 해야겠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답 선지 구성 면에서도 교육청이나 사설에서는 억지 함정이 많고 정답이 애매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고, 감으로 찍었는데 이제 뭐 맞추거나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수능이나 평가원 모의고사는 딱딱 떨어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준을 명확하게 잡으셔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사설 같은 경우는 억지로 함정을 만들면서 답을 찍는 연습을 좀 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되게 좋은 것도 있는데, 하지만 평가원이나 수능은 제가 좀 6평, 9평이랑 수능을 분리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논리적으로 접근하면 확실하게 좀 답을 고를 수가 있고, 그래서 사설에 익숙해지면 평가원이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는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시대인재 모의고사는 1등급인데 강대 모의고사는 1등급인데 수능에서 2, 3, 4, 5, 6등급이 뜨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출이 지겹더라도 계속 보셔야 되는데, 기출 분석을 여러분들 하시다 보면은 정답이 이제 막 외워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기출을 하도 많이 봐서 더 이상 깨닫는 게 없다고 말씀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혹은 독학서를 맹목적으로 읽거나 강사의 사고 과정을 암기식으로 공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도 국어 성적은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출 분석을 제대로 해야 돼요. 기출 분석을, 그래서 지문 분석을 하고 선지 분석을 하고 발문 분석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왜 해당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지도 보고, 이런 식의 분석이 필요해. 이걸 제대로 한다면은 지문을 볼 때마다 지문이 새로워야 되고 시간이 단축해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 요소, 시간이 단축돼야 되고 새로운 게 보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각적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확실하게 답, 근거를 찾는 연습이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수능에서는 이러한 평가원적인 모의고사에 감이 딱 감이 아니라 어떤 그 0점이 딱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설에서 연습한 방식은 어떤 그 절대적인 능력치 자체를 좀 올려주긴 해요. 독해력을 올려주긴 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좀 정답을 고를 때 있어서 패턴이나 스타일이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기출 분석을 통해서, 하반기 기출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0점을 잡아 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제가 그런 부분들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사설 모의고사나 교육청 모의고사 점수에 크게 의미 부여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제 수능국어 대비 최적의 공부법이라고 한다면 다른 거는 그래도 일반적인 내용들인데, 요 두 번째 게 제일 중요해요. 사설은 지문만 활용하고 문제는 평가원 스타일로 변형해서 풀어보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혼자 공부하는 친구들은 이제 지문만 활용을 해보셔도 괜찮겠고, 자, 그런데 이제 제 수업을 듣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제가 평가원 스타일로 좀 변형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입시 정보, 그리고 입시 뉴스, 정시에 대한 정보 등등, 또 수능 국어에 대한 정보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 다음 영상에서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